안녕하세요. 장영환입니다. MTN 방송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식사관학교에 차트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차트가 과학이다라는 것을 서두로 해서 지난 시간에 약간의 맛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정말 차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세팅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차트로 보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강의를 드릴 건 매수의 정석이라는 온라인 강의에 나와 있는 그런 차트 보는 방법과 정확하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6가지 매수 타이밍을 빨리 배우고 싶은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세팅은 하는 법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보시는 차트 화면에서 이동평균선 설정은 어떻게 하고 MACD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동평균선 설정과 MACD 두 가지만을 가지고 제가 매매를 30여 년 동안 했는데 30여 년 동안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니까 굉장히 복잡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께서 지레 겁을 먹으실 수가 있지만 저도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라서 단순한 차트 2개, 기술적인 지표 2개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공부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외에 이런 차트 이외에 여러분들을 배제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저만의 어떤 기법을 쓰는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 큰아들 20살 때부터 가르치고 또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유튜브에서 인터뷰도 같이 하고 이랬었는데요. 그 친구한테 물어봐도 MACD와 이동평균선 이외에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단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이 증권사관학교, 주식사관학교 강의가 거듭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본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눈으로 보고 제가 자세하게 짚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HTS를 켜놓고 직접 따라하신 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강력 추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으로만 봐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내노라 하는 사람들 많죠. 저보다 더 잘하시고 앞일 잘 맞추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앞일을 맞춰드리지 못합니다.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 그렇게 내노라 하는 여러분들 유튜브를 많이 보시지만 그 유튜브 보시고 돈을 버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원칙은 단순합니다. 눈으로만 하지 말고 자기 땀과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차트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오늘 미국 주식도 여러분들께 어떤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겁먹지 않고 미국 주식까지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어떤 분이냐고요? 직접 해보시는 분께만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이동평균선이 1개, 2개, 3개, 4개, 5개 그리고 MACD가 있습니다. MACD와 시그널 그리고 이렇게 이동평균선 5개가 있습니다. 자, 이 2개의 설정만 가지고 제가 원자재 선물, 외환, 지난 시간에 원달러도 보여드렸죠. 종합주가지수도 보여드렸습니다.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도 함께 똑같은 세팅으로 여러분들께 그 가능성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동평균선 설정이 15, 33, 75, 150, 300입니다. 자, 이동평균선 설정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5, 20, 60, 120, 240이 아니라 15, 33, 75, 150, 300입니다. 자, MACD의 시그널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지만 단기가 5, 장기가 20, 시그널이 5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세팅은 12, 26,
9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놓으시면 그 어느 나라 주식의 대형 우량주든 해외 선물이든 코스피 선물이든 종합주가지수든 다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송에서 딱 5분 만에 15, 33, 75, 150, 300, 5, 25로 세팅하는구나 라고 배웠지만 저는 이 두 가지 세팅을 하는데 5년이라는 검증의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부터 차트를 공부하고 매매를 하면서 맨땅에 헤딩하면서 그렇게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법을 배웠는데 우리나라의 97년도에 HTS라는 걸 증권사들이 만들어서 도입을 했죠. 이때 일본의 캔들 차트와 그 다음에 5, 20, 60, 120, 240을 기본 설정으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이 그걸 바꿀 줄도 모르고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97년도 이전에 이 이평선 설정과 MACD로 선물도 해보고 주식도 해보니까 훨씬 더 똑같은 확률 좋은 매수 타이밍이 이 이평선과 MACD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팅으로 30여 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5, 20, 60, 120을 안 써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5, 20, 60, 120 이평선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경험에 맞춰서 그 이평선을 사용해도 되지만 15, 33, 75, 150, 300을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이고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이시라면 자신 있게 이 이평선 설정과 MACD를 설정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드려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평선 설정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이평선 설정하는 법을 잘 몰라서 굉장히 헤매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HTS에서 이렇게 이평선을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 20, 60, 120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지표 설정이라는 박스 창이 나옵니다. 자, 이 박스 창을 보시면 기간 1, 2, 3, 4, 5가 나오는데요. 5, 20, 60, 120이라고 24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15, 그 다음 기간 2를 33, 그리고 기간 3을 75. 자,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녹화 방송이니까 딱 정지를 시켜놓고 어떻게 하는지 느리더라도 기능을 익히는데 답답해서 못하지 마시고 이렇게 단순한 두 가지 지표만 쓰니까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00 이렇게 해놓고 반드시 기본값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라인은 15이평선, 단순 15이평선을 빨간색, 그 다음에 너비는 2로, 33이평선은 검은색, 너비 2, 75이평선은 파란색, 150이평선은 이렇게 연두색, 300이평선은 회색으로 해서 기본값으로 설정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저와 같이 어때요? 저와 같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20, 60, 242평선이 이런 식으로 제가 보는 방법대로 설정이 되고, 자, 그 다음에 MACD를 어떻게 바꾸느냐? 자, MACD가 없는 상태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타이틀바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여기서 지표 추가를 들어갑니다. 자, 지표 추가를 들어가면 찾기에 영어로 MACD, CD를 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MACD가 나오는데 이 MACD 시그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으로는 12, 26, 9로 자동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12, 26, 9로 자동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네. 자, 12, 26, 9로 자동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 아까 이동평균선을 더블 클릭을 했듯이
이렇게 MACD와 시그널 선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왼쪽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표 설정이라고 해서 MACD라고 이름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숏, 이렇게 짧은 숏을 9로 되어 있는 것을 5로 만들어 주시고 롱을 20으로, 그 다음에 시그널을 5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기본값으로 저장. 두 번째, 라인 설정으로 가셔서 MACD 오실레이터라는 이 히스토그램은 없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체크가 안 돼, 이렇게 체크가 돼 있으신 분은 이렇게 막대기들이 나오는데 이 막대기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를 언클릭을 해주시고 MACD와 시그널만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MACD를 누르시면 이렇게 빨간색 너비 2, 시그널 파란색 너비 2로 만들어 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일봉과 주봉, 월봉을 보니까 어때요? 차트가 다시 주봉을 보니까 50, 20, 60, 120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다시 일봉으로 가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셔갖고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지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봉상에서 15, 33, 75, 150, 300 이평선을 설정을 해놨는데 주봉에 가니까 없죠. 자, 그러면 이걸 쉽게 설치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로 가서 이렇게 오른쪽 15, 33, 75, 150의 오른쪽을 클릭을 하면 나의 관심지표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나의 관심지표에 하나도 없죠. 여기서 보시면 나의 관심지표 추가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가격이동평균이 여기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가격이동평균이 여기 들어왔죠. 이 가격이동평균이 들어올 때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강조한 게 있어요. 기본값 저장이라고. 그 기본값 저장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MACD 시그널도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오른쪽을 누르면 나의 관심지표 추가가 나옵니다. 여기 관심지표 추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 관심지표를 추가를 하면 여기 MACD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격이동평균과 MACD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보시니까 주봉으로 보니까 어때요? 5, 20, 50, 20, 60, 120으로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지워서 일주, 월봉, 분봉 모두 제가 설정한 이평선과 MACD로 바꾸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기술적 지표 삭제를 해야 됩니다. 관심 지표 삭제를 하시면 여기서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는 이걸 빼시고 기술적 지표 삭제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지표 삭제를 넣었더니 이동평균선이 없어졌죠. 여기 거래량도 지난주에 제가 안 본다고 했습니다. 왜? 대형 우량주만 매매를 하니까. 자, 그럼 이렇게 차트만 나와 있는 로 차트입니다. 이 로 차트에서 가격이동평균과 MACD를 누르니까 어때요? 제가 설정한 15, 33, 75, 150, 300과 MACD 시그널이 동시에 들어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따라 해보시고 어떻게 돼요? 월요일 날, 월봉을 한번 보시면 월봉도 이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관심지표 삭제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뭘 해요? 기술적 지표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지표 삭제를 하고 MACD를 거래량을 지우고 다시 이동평균선과 MACD를 하면 계속 15, 33, 75, 150을 넣는 그런 노가다를 안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주 월봉과 분봉을 분봉 60분봉을 저희가 자주 보는데 이 60분봉도 마찬가지로 기술적 지표 삭제와 거래량을 지우고 이동평균과 MACD로 함께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주식 차트를 15, 33, 75 제가 보는 이평선 설정과 MACD 시그널을 넣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5년의 검증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평생 굳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5분도 안 돼서 이걸 배웠죠. 앞으로 주식사관학교에서 강의할 내용도 그런 30여 년 동안의 엑기스를 여러분들한테 차트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100년 전, 200년 전에도 주식을 했어요. 그때 정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알 수 없죠. 가치 투자라는 말이 나온 건 인터넷이 보급되면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왜? 개인들한테도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지가 30여 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전에는 가치 투자라는 걸 몰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년 전, 200년 전부터 제가 책으로 배운 이런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대부분 한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공부를 제대로 했고 차트 공부를 더 많이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이렇게 차트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식은 아니지만 녹십자 차트가 지금 띄워져 있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식 공부에 접근을 하느냐, 차트 공부에 접근을 하느냐, 변곡점 그리기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 변곡점 그리기. 이 변곡점이 왜 중요하냐? 자, 이때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냐? 2020년 10월 한 22일쯤 되겠네요. 이때부터 가격이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저점을 만들고 급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변곡점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더 이상 매수의 돈이 공격당하지 않고 매수의 돈이 매도의 돈을 먹고 이겨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 아십니까? 여기서부터 왜 올라갔는지 10월 8일 날 왜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는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어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기사 찾으면 있을 수도 있겠죠. 올라갔으니까 항상 올라간 거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변곡점에서는 명확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매수와 매도의 돈이 싸워서 매수의 돈이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겨서 올라갔기 때문에 나중에 이 변곡점에는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매수의 돈이 많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격대가 향후에 다시 온다면 이런 가격대가 정확하게 10월 8일의 저가를 맞물리는 10월 8일의 저가와 맞물리는 정확한 가격대가 온다면 자, 정확하게 긋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하자고 했으니까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서 여기서 가격이 왜 올라갔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 가격대에 오면 다시 여기에서 가격이 올라갔던 이유가 여기에서도 한 번 더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서 이 부분이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크다라고 생각해서 매수 시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짧은 손실에 시장에서 엑싯을 하면 되는 거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변곡점을 인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변곡점을 한 번씩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고점과 저점을 이어서 이 변곡점들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 제가 예전에 주식을 배울 때는 차트를 배울 때는 봉 차트가 아닌 이 캔들 차트가 아닌 바 차트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꼬리는 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얼토당토 안 한 얘기라 이 말. 시장에 떠다니는 무수한 뉴스들이 많지만 시장의 유일한 팩트인 가격마저 여러분들께서 왜곡을 하시면 원칙과 기준을 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꼭대기에 고점을 그릴 때는 고점을 정확하게 읽고 또 저점을 그 골짜기를 그릴 때는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정확하게 이어서 그 표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곡점 그리기를 북한산 트레이딩 센터에 오거나
또는 매수의 정석에서 표현을 하기로는 이런 식으로 고점과 저점을 한번 정확히 그려봐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차트 공부를 해라. 책을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런 고점과 저점을 이어서 변곡점을 정확하게 이어봐라. 네 스스로 해봐라.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변곡점을 도대체 왜 긋지? 뭐 꿀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이 변곡점을 왜 그으라는 거지? 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품을 수도 있겠죠. 자, 왜 변곡점을 그리라고 하냐면, 자, 이런 변곡점들이 어떤 때는 유사한 가격 흐름을 보일 때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근처에서 정확하진 않지만 가격이 올라갔다가 이 저항선 근처에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변곡점도 그리고 이 변곡점도 그리고 여기에서 이 변곡점도 그리는데, 자,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자, 여기 1번 변곡점, 2번 변곡점, 3번 변곡점, 4번 변곡점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그리면은요, 정확하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녹십자가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두 개의 점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HTS를 가지고 녹십자 차트를 그려보시면 이 두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자, 이런 지점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변곡점은 동일한데 오히려 요 변곡점에 해당되는 뭐예요? MACD는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매수 디버전스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종합주가지수에서도 말씀드렸고 이런 현상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을 보이는 이런 때 어떻게 한다? 리스크 대비 리턴이, 야, 여기 변곡점과 똑같은 타이밍이 왔어. 똑같은 타이밍이 와서 여기서 이 기준이 되는 가격과 똑같은 시점에 맞닿은 날이 바로 하루, 이틀, 3일, 4일 전 녹십자입니다. 그 이중바닥도 왔는데 또 지지되는 요인이 뭐가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6가지 매수 타점을 말씀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벌써 여기가 이중바닥과 그 다음에 매수 디버전스가 합쳐지는 지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설프게 긋지만 여러분들은 HTS로 정확하게 이 저점과 이 4일 전의 저점이 일치하는 걸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걸 그리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제대로 찾아서 그리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변곡점 찾기 한 다음에 이중바닥 찾아보세요. 그러면 손이 덜덜덜 떨려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몰라. 왜? 변곡점에 대한 의미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주식사관학교에서 변곡점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 변곡점을 보시면 여기에서도 어때요? 자, 이중바닥이 나왔어요.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이중바닥이 나왔습니다. 어때요? 그리고 이만큼 오르고, 자,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이만큼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만큼 오를지 요만큼 오를지 그거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 이런 이중바닥의 오른쪽 변곡점에서 매수를 하고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해서 가격이 올라갈 때 일부 이익 실현하고 스탑을 본전에 올려놓으면 이만큼 올라가든 더 많이 올라가든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리스크 제로의 상태에서 그것을 향유를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이것 굉장히 멀리 간 얘기지만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어때요? 변곡점 그리기를 이런 식으로 반드시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곡점이 더 큰지 이 변곡점이 더 큰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 왜? 변곡점이 크면 클수록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변곡점에 눈이 더 많이 갈까요, 안 갈까요? 더 많이 가죠. 더 많이 가게 되면 그만큼 돈이 많이, 매수가 많이 몰릴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변곡점 그리기를 여러분들과 지금 해보고 이평선 설정, MACD 설정을 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고 다음 강의를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